누구나 꿈꾸는 강팀이 되려면 지피지기가 필요합니다. 경기가 끝나면 그날 아쉬운 부분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배트를 휘두르고 또 공을 던지는 우리 선수들. 그런 열정과 발전을 위한 자세가 두산 베어스의 다음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6월 5째 주 리와인드 앤 패스트포워드. 안녕하세요. 두산 베어스 리포터 송혜슬입니다. 오늘은 또 오센의 이종석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기자님 어제 생일이었죠? 그렇죠. 오늘은 6.25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시죠. 뭐 생일로 분위기를 띄워놨는데 6.25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우울해져서 또 한 살 먹었고 어제 슬프네요. 뭐 어떻게 좀 즐겁게 지내셨어요? 뭐 하셨어요? 어제 즐겁게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메이저리그 경기도 보고 예. 엔트리 등말수도 보고 네. 아주 예. 알찬 하루였습니다. 그러게요. 야구와 함께한 하루였네요. 뭐 원래 퇴근 후에 진짜 삶이 시작된다 이런 거 있는데. 네, 그렇죠. 근데 퇴근 후니까 이제 오늘이 오더라고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일단은 생일 축하드리고요. 아유, 좀 감사합니다.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직장인의 삶이죠. 그렇죠. 모든 직장인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럼요. 일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자, 즐거운 생일 보내셨길 바라면서요. 6월 5째 주 리와인드 앤 패스트포워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경기 리뷰부터 시작해 볼게요. 두산 베어스가 NC에게 수입승 그리고 SK에게 수입패를 당하면서 3승 3패 여전히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좀 안 좋은 기사들이 좀 많이 났어요. SK가 독주를 하고 2위 두산이 쫓기고 있다. 근데 아직 저희가 그 두산 같은 경우는 네. 시즌 중반이고 후반에 또 얼마나 달릴지 모르기 때문에 1위 1비 안 하고 쭉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네. 확실히 SK가 잘하긴 했어요. 근데 맞아요. 인정할 건 해야죠. 뭐 네, 맞습니다. 두산 방송이라고 좋은 네, 얘기만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거는 네.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네. 하시는 거잖아요. 잘했어요. 우리가 못했다기보다는 SK가 SK가 정말 잘했어요. 진짜 공장인 줄 알았어요. 홈런을 만들어내는. 자, 그걸 이따가 SK 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중 NC전 기분 좋은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파이팅 넘치게. 자, 7대10으로 승리했고요. 10대7로 승리를 했고요. 1대0으로 승리했고 14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6월 18일 이용찬 선수와 버틀러 선수의 대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집에서 지켜보는데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라도 집에서. 중간에 끊기면 어떡하나. 무조건 재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요. 모두의 퇴근이 늦어져야 된다. 저는 웃으면서 봤습니다. 저는 이날 잠실에 있었는데요. 집에 가니까 한 새벽 1시쯤 되더라고요. 와, 정말 즐거운 하루였어요. 저는 근데 이날 경기가 그렇게 늦게 갔지만 신났던 경기인 게 안타 수가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 거 아니죠? 점수가 많이 났죠. 점수가 많이 났죠. 네. 점수가 많이 나면서 팬들 입장에서 신나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뭐 현장 관계자들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신났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날 비가 이렇게 내리고 경기가 한번 중단이 되면서 선수들 집중력이 흩어질 법도 했지만 또 결국엔 집중력으로 갈라졌다. 승부는 그렇게 갈라졌다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비온 상황에서 이제 중계 화면을 봤을 때는 네. 마운드가 굉장히 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딱딱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수들이 그렇죠. 계속 스파이크에 있는 흙을 네. 떼내고 그럼에도 우리 그 두산 선수들이 굉장히 잘 막아주면서 네. 그러니까 물론 7점이라는 실점이 나왔지만 이용찬 선수가 점수를 좀 많이 주긴 했지만 그런 변수에도 마지막까지 승리를 지켜갔던 불펜 선수들 이런 공이 있어서 네. 이 경기는 좀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용찬 선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머리를 자르고 지금 절치부심 중이잖아요. 이용찬 선수. 네,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하겠다고 또 네.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줬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용찬 선수 이번 시즌 조금 특징이 있다면 1, 2회가 좀 피안타율이 높다. 이런 분석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뭐 전반적으로 1, 2회가 좀 있다는 건 몸이 늦게 올라온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너무 잘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강할 수도 있는데 뭐 이용찬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떻게 보면 선발 2년을 제대로 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지켜보면은 어차피 지금 두산은 2위를 달리고 있고 네. 이용찬 선수가 감을 잡고 올라오면 더 힘을 받을 거고 네. 중요한 거는 뭐 정규 시즌도 있지만 더 큰 무대에서 잘을 던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몸이
오고 감을 잡기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용찬 선수 이렇게 이닝별 피안타율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또 나중에 가서는 조금 낮아지는 모습이니까 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월 19일 경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영하 선수와 루친스키 선수의 경기였는데요. 이날 이영하 선수가 정말 잘 해줬어요. 역시 네. 이영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 사실 지난 1일이죠. KT전에서 13실점했던 그때 그 다음에 3경기 연속으로 호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좀 멘탈적인 부분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어린 그렇죠. 선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멘탈이 강하다는 뜻도 되고 본인이 이것저것 뭐 많이 시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안 좋았을 때는 본인 스스로도 또 그 시험을 하다가 당한 거였고 네네. 이번에는 감을 잡고 또 잘 던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영하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두산 선발진에서 이제 에이스급으로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 정도 단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영하 선수도 지금 9승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토종 다승 1위 토종 다승 1위 네. 이번 시즌 그렇죠. 한번 노려볼만 하겠죠. 가능할 토종 고민인 게 이제 또 린드블럼 선수가 다승 1위를 해야 될지 이게 이영하 선수가 해야 될지 이게 참 고민인데 토종은 이영하 선수로 가고 그래서 이거 좀 고민이네요. 그 이영하 선수 이번 시즌 뭐 18승 목표로 한다고 그렇게 네. 하면서 시즌을 시작했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죠. 초반에 약간 승리 못 챙겼을 때는 이거 어떡하냐라는 네. 생각을 없지 않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네. 근데 승리 욕심보다는 지금 이영하 선수가 되게 선수가 되게 기특하다고 하면 기특하다는 게 승리 욕심을 그렇게 많이 내색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6이닝 무조건 6이닝 이상 던져주자. 네. 선발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승리까지 챙기는 팀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의 승리도 본인도 자기 챙기는. 역할 꾸준히 하고 있고. 와 정말 두산에서 윈윈하고 있는 이영하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날 이영범 선수의 활약도 굉장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2월 20일 경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린드블럼 선수 박진우 선수의 대결이었는데요. 자 이날 3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3회 말에 무려 10득점을 했는데요. 정말 안 끝나서 저도 즐거웠죠. 즐거우신 거 맞아요? 이날도 마침 현장에 없어가지고 야 길게 간다. 즐겁다. 점수 많이 나라. 팬들을 위해서 우리 선수 잘한다. 자꾸 다른 데에 계시네요. 점수가 많이 나는데. 이날 타선이 또 한 바퀴 이상 돌면서 정말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해준 두산 베어스 선수들인데 이때 뒷이야기가 좀 있다면서요? 보통 저도 이제 한번 나중에 알아본 건데 3회 초에 보통 그 선수들 미팅을 한번 갔잖아요. 보시면은 동그랗게 운동장 한가운데는 아니고 구석에서 더가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타격 코치나 아니면은 주장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이날은 감독님이 직접 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장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감독님이 모은 건 좀 이례적이다 얘기를 하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모아서 노림수를 가지고 자신 있게 해라. 충분히 그러면 공략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첫 타석 류지혁 선수를 시작으로 정말 신나게 맞습니다. 마운드에 있는 투수를 괴롭혔죠. 마운드에 있는 투수 박진우 선수였죠. 그렇죠. 계속 교체하고 지켜보고 내려갈 때는 또 지켜보면서 볼넷도 골라내고 거기서 또 홈런도 한 방 크게 누군가 쏴주는데 그렇죠. 오재원 선수죠. 그쵸? 와 진짜 저는 오재원 선수가 홈런을 쐈다고 저도 그때 현장에 없었거든요. 저도 이제 기사로 접했는데 놀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었거든요. 드디어 이제 우리의 캡틴이 해줬구나. 돌아왔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웃으시죠? 그렇게 하긴 엄청 기쁜 얘기긴 한데. 네, 오재원 선수 진짜 홈런 칠 때 모든 팬분들이 다 기쁘셨을 거예요. 진짜 우리 캡틴 돌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때의 감각을 좀 계속해서 오재원 선수가 가져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재원 선수 화이팅이고요. 자, 이제 NC전 핫플레이어를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이 생각하는 핫플레이어는 누구일까요? 저는 일단 이영범 선수. 네, 이영범 선수를 빼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틀 연속 세이브를 기록을 했고 특히 수요일은 터프 세이브 상황을 잘 지켜냈던 이영범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영범 선수가 마무리 투수가 이렇게 되고 나서 정말 더 압도적인 피칭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두산의 한 관계자
네. 그래서는 네.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제가 처음에 왔을 때 NC 관계자들한테도 물어봤을 때도 네. 이영범 선수가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좋은 투수다. 한번 뭐 두산에 가서 좀 잘할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와서 이제 두산 그 수비진 궁합도 있고 네. 뭐 구장도 있고 네. 전반적으로 이영범 선수가 새로운 또 계기가 생겼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맞아 들어가면서 두산에서 이제 정말 정착하면서 좋은 투수가 되지 않았나. 그 아까 보니까 기자님께서 이영범 선수 이 구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셨던데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집중적으로까지는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네, 대략적으로 그냥 깊게는 제가 잘 못 봐가지고 네. 그런데 일단 이영범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투심이 굉장히 좋은 네. 투수예요. 뭐 투구 분석 이런 걸 보면은 직구보다는 네. 투심 위주로 많이 풀어가는데 이 투심 자체가 굉장히 뭐 표현을 하자면 지저분하다. 타자가 배트 중심 맞추기 힘든 공이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에 슬라이더까지 같이 곁들여지면서 네. 투심이 우타자 기준으로 몸쪽으로 향한다면 뭐 슬라이더는 바깥쪽으로 가는데 이게 뭐 우타자라고 해서 무조건 몸쪽 승부를 보는 게 아니고 슬라이더로도 승부를 볼 때가 있고 투심으로 볼 때가 있어서 이렇게 좀 두 가지 공을 주로 사용하지만 네. 그 공을 정말 적절하게 배합을 하면서 뭐 지난 18일이었나요? 19일이었나요? 그 병살타도 유도했던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참 마무리 투수로서도 정말 손색 없이 좀 좋은 공도 갖고 있고 그런 배짱도 가지고 있고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두산으로서는 복덩이가 한 명 들어왔죠. 그렇죠. 그 보상 선수로 로또를 맞았다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기사에서는. 자, 이때 NC전에서 또 특히나 활약을 많이 해줬던 이영범 선수인데 친정팀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비수를 이렇게 꽂은 거잖아요. 이영범 선수도 NC전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그렇죠. 뭐 아무래도 친한 선수가 있고 네. 뭐 청백전 처음에 상대했을 땐 청백전 기분도 나더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만큼 아무래도 사람이 떠났을 때 옛사람을 만나면은 네. 잘 나가고 싶지 거기서 의도맞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마인드까지 같이 곁들여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NC전 잘 마무리하고. 자랑거리가 크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이영범 선수는 NC를 만났을 때 그렇게 좀 뿌듯했던 기분이었으면 NC는 반대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뭐 속이 좀 쓰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NC에서도 뭐 네. 양희 선수를 굉장히 잘 영입했다고 얘기를 할 네, 정도로 네. 뭐 서로 좀 약했던 부분을 채우면서 보완할 수 있는. 네 리그 전반적인 발전을 생각을 하면은 좋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뭐 두산으로서도 뭐 네.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이영범 선수가 왔기 때문에 네네. 이번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아쉬움은 조금은 지워지지 않았을까 네.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이영범 선수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두산에서 이 마무리 투수, 지금은 마무리 투수죠. 존재감이 정말 어마무시해지고 있는데 이영범 선수가 앞으로 두산에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할까요? 저는 지금처럼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체력적인 분명히 이제 여름이 더 더워지면서 체력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연투가 생길 수도 있고 네네. 이번처럼 2이닝 세이브를 할 수도 있는 기회가 많을 텐데 네. 체력적인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면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하는 게 팬 서비스도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이영범 선수가. 그래서 팬들한테도 인식이 조금 더 빨리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도 근데 지금처럼만. 두산 선수 중에서 다 팬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두산 베어스 모든 선수들이 참 팬 서비스가 좋죠. 지금처럼만 또 이렇게 해주면은 더욱더 팬들도 좋아하고 선수들도 만족하는 그런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주말 SK 3연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신났었는데 분위기를 좀 차분하게 가라앉혀 볼까요, 기자님? 자, 6월 21일 유희관 선수와 소사 선수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날 SK가 잘했어요. 네 기겁을 했죠. 정말 깜짝 시작하자마자 놀랐어요. 네, 홈런 3방이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제 오늘 어떡하냐 내가 벌을 받았다. 네. 사람 안 나갔을 때 좋아해서 벌을 받았다는데 잘 던져줬어요. 그 네. 홈런 3방이 아쉽긴 했지만 네네. 뒤에는 유희관 선수가 일단 1회 3실점 홈런 3방으로 3실점을 했지만 5회까지 네. 5이닝을 소화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뭐 피안타도 뭐 그 이후에는 2개밖에 추가로 네. 안 줬기 때문에 유희관 선수 초반 실점이 안 좋았을 뿐 뭐 우려할 만큼 아 이렇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참 그렇게 보면 유희관 선수는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맞으면 흔들릴 법도 하잖아요, 투수들은.
근데 정말 2회부터는 탁 털어내고 네. 가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이래서 두산의 자완 에이스 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는 좀 다른 선수도 좀 많이 배웠으면 네. 좋겠어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유희관 선수는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네. 부럽습니다. 자, 이때 참 이날 경기는 홈런 공장 SK 면모를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고요. 그리고 좀 두산 투수들 볼넷이 좀 많았다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네요. 22일 경기 네. 빨리 네.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22일 경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준 선수 그리고 문승원 선수의 대결이었는데 이 최현준 선수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로 이제는 어느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할 정도로 네. 뭐 5이닝 이상 이렇게 소화를 하면은 베스트였겠지만 네. 뭐 4와 3분의 1이닝 네. 이렇게 소화를 했는데 1실점. 네. 네. 그리고 김태형 감독의 기대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선수가 2군에 있었을 때 처음에 이제 예전에 뭐 저번에 방송 나왔을 때 뭐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고 이런 단계가 있었는데, 그때 2군 감독님이었던 지금 KT 이강철 감독님께서 네. 말씀하셨을 때 최원준 선수가 아마 1군 콜업은 1순위일 거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뭐 공은 빠르진 않지만 네. 굉장히, 이 선수가 대졸 출신 선수인데 그 경기 운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타자들을 어떻게 승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선수다 이랬는데, 올라오자마자는 좀 고전을 했어요. 근데 지금 기회를 받으면서 본인의 가진 모습을 조금씩 네.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또 두산 투수진이 네. 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최원준 선수가 이 후렌코프 선수의 공백을 또 잘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또 좀 기쁜 것 같아요. 투수들이 이렇게 잘 해주면 또 대체 선수니까요. 자, 그리고 6월 23일 이용찬 선수, 박종훈 선수의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이용찬 선수 6이닝 6피안타 3실점 퀄리티 스타트죠? 홈런 잘- 2방이 또 아쉬웠을 뿐 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문학구장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천 SK 행복 드림 구장은 네. 정말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라서 실투 하나가 홈런으로 연결되는 곳인데, 그래서 유난히 홈런이 많았군요. 그런데 SK전이. 뭐 우리 투수들 보면은 선발 투수들의 대부분 홈런은 나왔지만 뭐 난타를 당해서 무너지거나 이런 거는 없었다는 걸 보면은 충분히 뭐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6월 23일 경기가 마지막까지 우리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했던 경기였어요. 그때 네. 밀어내기 볼넷이었죠. 그렇죠. 한 점을 더 추가하면서 동점 만드나 했는데 아쉽게 3대2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발휘했던 마지막에 그 집중력이 오늘 경기로 또 이어질 거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네. 있겠지만 뭐 국회성 선수 네. 타석에서 스트라이크 존도 나왔던 그렇고. 뭔가 뭐 물론 권한이기도 하고 심판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선수로서는 아쉽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두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아쉬울 수 있는 공이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다 운이니까요.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이 진짜다라고 구경백 해설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이 그건 군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SK전 이렇게 요약을 해봤고요. SK전 핫플레이어도 한번 선정을 해봐야겠죠, 기자님? 네, SK의 핫플레이어는 역시 박건우 선수. 네, 정말 아닐까. 이 선수가 아니었다면은 3연전 내내 무득점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쵸. 야, 이 박건우 선수가 이 문학구장에서 그것도 SK를 상대로 잘했다는 거는 정말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건우 선수 활약이 되게 좋았던 게, 네. 지난해 박건우 선수가 SK전에서 네, 썩 좋진 않았어요. 뭐 그렇죠. 썩 좋다는 표현보다는 네, 정말 본인이 생각했을 땐 최악의 한 해로 마무리될 수가 있었는데, 네, 이런 걸 다 이겨내고 SK를 상대로 이렇게 잘 네. 쳤다는 걸 보면은 이제 그런 물론 이전에 SK 경기가 있었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 SK를 상대로 굉장히 잘 치면서 그런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이겨내고 이제 좀 더 앞으로 시즌을 끌고 나갈 때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걸 털어내야지 이제 또 SK를 상대할 때 본인의 페이스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네, 잘 해줬고요. 그리고 박건우 선수 얘기가 나와서 그냥 한마디 더 붙이자고 하면은 네, 뭐 박건우 선수가 뭐 좋든 나쁘든 간에 꾸준히 이 선수는 3할을 쳐주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옛날에 2017년에 그 타격왕 2위를 했을 때 맞춰주면서 아무래도 냉정한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
박건우 선수는 그래도 꾸준히 자기 역할은 해주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뭐랄까요? 은은하게 존재감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있는 선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박건우 선수는. 자, 이렇게 주중 NC와의 3연전 그리고 주말 SK 3연전까지 좀 훑어봤습니다. 이제는 좀 종합해가지고 어떤 선수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선수가 좀 기억에 남으신가요, 기자님? 저는 약간 이 선수 개인적인 팬이기도 한데 류지혁 선수. 저도 팬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산이 지금 2위를 달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탄탄한 시즌 운영을 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류지혁 선수를 들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수비 부담이 많은 네. 내야진에서 네. 내야 전 포지션이 소화가 가능하고 네. 이번에 또 허경민 선수가 허리가 좀 좋지 않았을 때 삼루를 받고 김재우 선수 체력 관리가 필요할 때는 유격수로 나서고 또 시즌 초중반에 뭐 최주환 선수도 빠지고 네네. 오재환 선수도 속 좋지 않았을 때 2루도 보고 뭐 1루가 필요할 땐 1루로 가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자리를 채워주면서 그 김태형 감독님이 이제 구상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조합의 수를 만들 수 있는 선수가 아마 류지혁 선수 덕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내야 맞는 키잖아요. 네. 지금 두산이 또 2위를 지켜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얼마 전에 또 우익수도 봤었고 네. 이젠 포수까지 노린다라는 충분히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어디를 갖다 놔도 울사전에서 한번 투수로 던지는 것도 한번 보고 싶고 올스타전에서 그러면 정말 팬들 서비스도 네, 정말 좋을 어느 것 같은데요. 포지션이든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류지혁 선수 정말 허슬 플레이어로 두산의 내야를 꽁꽁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자, 다음 투수진에서도 한번 선정을 해볼까요? 그냥 잘하는 선수, 정말 잘하는 선수, 뭐 허슬까진 아니더라도 네. 그냥 잘하는 선수, 네. 린드블럼 선수. 네, 이번 저번 주에도 팬들에게 정말 즐거움을 선사했던 네. 린드블럼 선수였죠. 또 기록까지 세웠어요, 이번엔. 그렇죠. 네. 뭐 특정 구장, 그러니까 잠실구장을 에서 15연승 이게 최다 연승 신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2018년 5월 26일 잠실 삼성전 시작으로 그렇게 던졌다고 하는데 뭐 이번에 6이닝 2실점 네. 이런 성적은 분명히 좋은 건데 네.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요즘 보면은. 네. 그렇게 보면 이 린드블럼 선수가 잠실 그리고 두산과의 호흡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궁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두산 수비진은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이 선수가 뜬공 비율이 굉장히 높은 투수인데 네. 뭐 심할 땐 2018년 같은 경우는 2배 정도까지 차이가 났는데 잠실구장이 넓고 또 외야가 두산이 굉장히 선수들이 좋잖아요. 그쵸. 이런 조합이 가장 맞아 들어가면서 린드블럼 선수도 좀 더 편하게 던질 수 있고 그러면서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저번 주 팬들을 기쁘게 했던 류지혁 선수 그리고 린드블럼 선수까지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를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프리뷰 오늘 경기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삼성과 3연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역대 전적은 7승 2패로 두산이 앞서 있습니다. 자, 오늘 선발 투수 이영하 선수인데요. 네. 오늘 10승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영하 선수 그리고 백정현 선수의 대결인데 백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두산전을 상대로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던졌던 게 3월 30일이었던 네. 것 같은데 그때 8이닝 1점으로 잘 던졌지만 네. 두산 타자들이 또 한번 이번에는 공략을 하지 않을까 두 번 당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영하 선수를 좀 가볍게 해주면서 이영하 선수가 가볍게 또 10승 고지를 밟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삼성이랑 두산의 승부가 좀 재밌는 게 그 지난주 전적이 두산이 3승 3패잖아요. 네. 삼성도 3승 3패예요. 그래서 오늘 그쵸. 네, 무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두 팀의 대결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지금 시점이 중요한 게 네. 두산 같은 경우는 저번 원정 3연전이 싹쓸이 패배로 좀 아쉬움이 컸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중위권 도약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네. 그래서 삼성도 쉽게 물러서진 않겠지만 네. 뭐 두산이 한 번 더 힘을 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화요일엔 두산이 잘했습니다. 자, 오늘 한번 팬분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목요일 경기 유이관 선수 그리고 맥과이어 선수의 대결인데요. 이 경기 왜 주목하면 좋을까요, 기자님? 일단 유이관 선수가 굉장히 삼성을 상대로 강했던 투수였던 만큼 두산 팬들에게는 뭐 필수 시청
아니면 혹은 필수 직관 경기가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에는 또 완투승까지 삼성을 상대로 거뒀던 유희관 선수인데요. 최근 흐름이 뭐 본인은 잘 던지고 있지만은 운이 별로 따르지 않고 있는 유희관 선수이기 때문에 그때의 삼성전 좋은 기억을 목요일에도 한번 다시 되살려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연속 패전이 됐잖아요. 네. 이제 이길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쯤 기운이 올 때가 돼서 네.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삼성전 프리뷰를 해봤고요. 롯데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말에는 롯데와의 3연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대 전적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5번 경기를 해서 5승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롯데와의 경기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기자님? 지난 네. 부상 정수민 선수가 한번 부상을 네. 당했을 때 이 첫 만남인 만큼 네, 오랜만에 만나네요. 그만큼 정수민 선수가 회복하고 돌아올 정도로 네. 오랜만에 네. 만나는 매치인데 한번 뭐 양팀 그러니까 야구의 재미가 그렇잖아요. 네네. 그 다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한번 어떤 모습으로 서로 만날지 네. 또 두산은 새로운 선수가 또 합류하잖아요. 그렇죠. 네. 후렌코프 선수가 돌아옵니다. 후렌코프 선수의 복귀전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요일 경기죠. 네,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금요일 경기에 후렌코프 선수가 등판을 할 예정입니다. 그 후렌코프 선수가 이 2군 경기에서 최근에 등판을 했는데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큰 것 네, 같습니다. 교류전이었죠. 경찰 네, 검색을 경찰과의 해보니까 경기. 뭐 기록엔 안 잡혔지만 네. 굉장히 잘 던졌고 당시에 현장에 가셨던 네, 분들께 제가 있었죠. 여쭤보니 굉장히 잘 던졌다고. 네, 삼진도 굉장히 많이 잡았고요.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선수들에게 피자를 또 딱 쏘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후렌코프 선수. 무슨 피자였나요? 도미노 피자인데요. 두 판이 좀 달랐어요. 그 어. 새우 피자도 있었고 하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불고기였나요? 스테이크 이런 거였나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제가 먹어본 피자 중에 최고 맛있었어요. 저는 새우 피자를 좋아합니다. 아, 후렌코프 선수 꼭 새겨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자님은 새우 피자를 선택하셨고요. 자, 이렇게 롯데와의 3연전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정수빈 선수 4구 이후에 오랜만에 만나는 롯데여서 팬들 응원전도 조금 뜨거울 것 같다라고 예상을 네,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고. 롯데전의 응원전은 항상 재밌었어요. 보면은. 그 롯데는 응원이 네, 항상 응원도 재밌죠. 그렇고 두산 팬들이 결코 밀리지 않는다를 그렇죠. 한번 또 안 보여줬으면 밀리죠. 좋겠어요. 안 밀리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정수빈 선수 4구 이후 오랜만에 만나는 롯데 그리고 후렌코프 선수의 복귀전까지 이렇게 두 개의 관전 포인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포커스 온 시간인데요. 이번 주 팬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뉴스를 한번 꼽아보는 건데, 네, 후렌코프 선수의 실전 감각. 22일 경기도 이천 베어스파크에서 열린 경찰야구단과의 경기에 선발 등판을 했던 후렌코프 선수인데요. 2와 3분의 2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잘 막고 나서 그리고 1군에 콜업이 됐습니다. 자, 후렌코프 선수는 이제 롯데와의 경기 금요일 경기에 등판할 예정이니까요. 어떻게 몸이 회복됐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김강률 선수가 지난 20일 잠실에서 라이브 피칭을 가졌습니다. 패스트볼과 커브를 주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고 구속이 143km까지 나왔다고 해요. 점점 더 이제 실전 감각이 올라오면서 김강률 선수의 복귀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주목할 만한 기사 그리고 뉴스 포커스 온 시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이벤트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죠. 롯데전 때 이벤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6월 28일 금요일 직장인의 날입니다. 직장인분들 대상으로 명함 추첨 및 응원 단상 맥주 빨리 마시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금요일 날 오셔서 스트레스 한번 쫙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30일 일요일은 베어스데이입니다. 오재일 선수, 최주환 선수 팬사인회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하시고 우리 선수들 만나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주말이다 보니까 어린이 동반 가족 그라운드 캐치볼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끼리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6월 5째 주 리와인드 앤 패스트포워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센 이종석 기자님 함께 하셨는데 기자님 오늘 어떠셨나요? 정말 즐거웠고요. 영혼이 없어 보이지만 정말 영혼 가득한 이게 표현입니다. 제가 정말 즐거웠고 정말 뽑을 뻔했죠.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또 두산 한 주를 또 네. 돌아보고 또 이제 앞으로 있을 한 주를 이렇게 보면서 네. 많이 저도 공부가 됐고 네. 네. 저번 주는 참 기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던 두산 베어스의 한 주 이렇게
간결하고 또 긍정적으로 요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6월 5째 주 리와인드 앤 패스트 포워드 송혜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